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위장극이었다는 겁니다. 위장? 진짜? 북한 외교관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외교관 망명 러시 김정은 정권 붕괴 시그널입니다. 과연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정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 4명을 4시간 동안 결박해놓고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실수 신분증은 어떻게 떨어지지?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서 침입했다가 체포됐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right now. We got no comments. 대사관을 들어갔는데 석방이 돼. 말이 돼요? 초상화를 부순 뒤 곧바로 촬영됐다고 윌러스키 변호사가 밝힌 이 영상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과 자유조선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요. 난 절대 배반하지 않겠소. It's not quite what the North Koreans said it was. And in fact, what Free Joseon has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is true. Right? 진실이 보여. 그 안에 있는 직원이 부탁한, 외교관이 부탁한 자작극이었다. 이거 너무 큰 얘기잖아요. 오늘 주제가 외국관들의 탈북 망명 러시잖아요. 나비 효과 같은 겁니다. 왜 스페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 같은 위장극을 꾸몄을까라는 것은 그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태영호 공사, 조성길 대사대리 각각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표급 외교관들, 고위 외교관들이 각각 비밀리에 망명을 합니다. 그렇지. 태영호 공사는 테니스장에서 한국계 요원과 접촉함으로써 미국과 영국과 한국 이 3개 국가의 공조 속에서 영국군의 제트기까지 동원돼서 우리나라로 망명한 케이스고 조성길 대사대리는 대사대리잖아요.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상호 감시라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망명을 했냐면 늘 산책을 가던 시간에 늘 산책을 가던 장소에서 늘 산책을 가는 가벼운 옷차림 그대로 대사관 직원들에게 나 산책 갔다 올게 하고 그 자리로 산책길을 실종이 돼요. 그만큼 고위 외교관들의 망명 혹은 탈출은 굉장히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007 작전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캐피탈 직원이다 했는데 문을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두 번째 이상한 건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부순다?
그때는요 달려들어야 돼요. 총을 맞더라도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내부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안의 행적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 사실 크리스토퍼 안과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 중엔 탈북민들이 있어요. 탈북민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의 나이가 한 20대 27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상화를 깨는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탈북민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조선이 공개한 다른 영상을 보면은 대사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네. 북한인으로서 북한 대사관에 들어오는 기분이 어때? 라고 영어로 질문을 하면서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도 탈북민이가 그 문을 열어준 사람도 사실은 스페인 대사관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든 것이 다 허위로 조작돼가지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아까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 들어와라. 그리고 초상화를 부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내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이렇게까지 합을 맞췄으면 망명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과 이미 입 맞추는 시간에 차라리 둘이 손붙잡고 뛰어서 우리 대사관에 가도 되는데 왜 망명을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망명했을 때 북한에 남겨진 나의 가족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평생이지, 평생. 어떤 외교관은 망명을 하고 싶은데 평양에 남겨진 내 가족들이 두려워서 옥상에 자기 신발을 벗어두고 아이고. 자살을 위장한 채 망명을 시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래요. 내가 망명을 하는 것도 나의 생사의 문제지만 내가 망명을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남겨져 있는 평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의 생사가 바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망명을 하더라도 내가 망명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심지어 2004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외교관 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한 유럽 나라에서 건너서 동남아까지 왔어요. 동남아에서 비행기를 타 한국으로 가면 되는데 그 동남아 공항에서 와이프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동남아 공항에서 와이프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럼.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 동남아까지도 왔는데 그 오는 비행기 타는 6시간 동안 고민을 수천 번 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쨌든 왔잖아. 네, 그리고 와이프만 갔잖아. 근데 거기는 그러면 부인이 안 간다 그랬더니 뛰어내렸잖아.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그러면 이 남편은 내 와이프만큼 북한 가고 나는 와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이런 위장 납치가 계획했으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시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 유독 좀 자주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대북제재 2371호라고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까지 있었던 제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고강도이기 때문에 공관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폐쇄된 공관들이 많고 지금 공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추방이 됐고 이렇게 망명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아니면 이런 고위급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이 있을까요? 타격이 상당히 크죠. 정말로 외교관은요, 북한 사회 계층 내에서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이에요. 교육 과정도 그렇고 당이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 이게 또 스멀스멀 북한 사회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뭐예요? 내 체제가 무너지고 있겠다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 이 북한의 고위 엘리트나 이 외교관들이 계속 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 정권 붕괴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흔히 엘리트 계층, 그리고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해외에서 누가 튀었다, 누가 한국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되게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면 다 고민을 해요. 나도 갈까? 나도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다 저울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울질이 사실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서 대량 탈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북한 정권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